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이번 주 함께 공부해 볼 단지는 그란츠 리버파크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청약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을 약 한 달 전에 일이 있어서 미리 방문을 해봤습니다. 단지 주변을 돌아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미리 알아보고 왔는데요. 먼저 현장 영상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역에서 출발하여 지하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강동역 방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번 출구에서부터 좀 더 지나서 그란츠 현장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주차구역 D41에서 밖으로 나가면 바로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앞쪽으로는 좀 더 가다 보면 모델하우스가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좀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풀 만화거리를 지나서 현장을 살펴보면 거의 다 지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1동, 오른쪽으로 2동이 되겠습니다. 단지는 비교적 작아서 금방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변은 아직까지 정돈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주가 완료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정주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이버 모델하우스 방문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동 그란츠는 성내동 15번지 일대에 총 40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327세대를 합니다. 나머지 80세대는 임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327세대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역과 강동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호역과 강동역을 연결하는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내에서부터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천호역이나 강동역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그란츠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명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리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리버는 한강을 이야기할 텐데요. 높은 층의 경우에는 한강이 어느 정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3D 맵에서 해당 단지의 한강 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맵을 켜고 성내동 15번지를 검색을 해서 성내동으로 찾아가 보면 해당 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서 한강 방향으로 살펴보게 되면 20층 이상, 대략적으로 한 30층 정도 되는 높이를 생각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강 뷰가 좀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롯데타워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뷰를 갖고 있다 정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를 중심으로 초등학교가 없는데 사실 지도 요 아랫단에 초등학교가 있긴 합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초품화는 아니다 라는 점, 초등학생이 있는 세대에서는 비교적 선호가 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영상 우측에 나가는 주소는 제가 레미안 강동 팰리스 리뷰 링크입니다. 해당 단지 역시도 초등학교가 비교적 멀게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가 옆에 없기 때문에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 1인이나 2인 가구 세대가 선호할 만한 타입을 선택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구부실 및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위쪽으로는 천호역, 아래쪽으로는 강동역으로 가는 길이 되겠고 천호역 방향이 북쪽 방향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동의 경우에는 4호, 5호, 6호가 대부분 남향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1호 라인과 2호 라인은 동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이 중 특이한 향으로는 1동의 7호 세대는 서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이 특이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 세대로는 36 타입에서부터 180 펜트 타입까지 총 407세대가 있고 우리가 평면도 분석에서는 44 타입에서부터 84 타입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동호수 배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한 색깔은 임대 세대입니다. 1동의 44A 타입과 2동의 44B 타입은 대부분 세대에서는 임대로
구성될 예정이며 36 타입 역시도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임대로 공급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 타입입니다. 많은 세대가 임대로 빠져 있고 일반 분양은 12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거실 겸 침실, 즉 1인 가구가 사용할 만한 충분한 크기의 거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구조를 놓고 볼 때 약간은 아쉬웠던 점이 욕실 안쪽으로 이 공간이 너무 죽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공간을 좀 더 트고 넓게 옷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면 어땠을까? 물론 인허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진 못했겠지만, 향후에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을 원하신다면 해당 부분을 이렇게 터서 크게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44A 타입과 44B 타입입니다. 각각 4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수가 임대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별로 없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44A 타입의 특징으로서는 침실 안쪽에 창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거실은 상당히 넓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역시 1인 가구로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44B 타입은 작은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실 1과 2로 나눠져 있습니다. 44A 타입에 비해서는 거실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침실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구분되어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44B 타입을 선호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A 타입입니다. 마통풍이 가능한 4베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59 타입 항상 말씀드리지만 드레스룸과 수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이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번 그란치 현장의 59 타입은 드레스룸이 상당히 적다라는 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침실 3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2인 가구 정도가 사용할 만한 타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59B 타입은 마통풍은 아닌 2베이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9C 타입과 D 타입입니다. 사실 59B 타입과 C 타입은 거꾸로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59D 타입은 다용도실 뒤쪽으로 이 굉장히 넓은 공간, 즉 다용도실만큼의 공간이 죽어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침실 2번 안쪽으로도 이렇게 죽은 공간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 분들은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넓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A, B, C 타입보다는 D 타입을 선택을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타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84A 타입과 84A-1 타입입니다. 두 타입의 차이는 침실 공간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4A 타입에서도 이렇게 실내기실 뒤쪽으로 많은 공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죽은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84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은 조금 작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대는 마통풍이 가능한 4베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B 타입과 84B-1 타입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침실 2와 침실 3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통풍은 되지 않는 2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타입은 대지비 약 5억 원과 건축비 2억 6천만 원을 더해서 분양가는 7억 7,300만 원, 여기에 확장비와 옵션 에어컨을 더하면 8억 5,340만 7천 원으로 확인이 되며, 44 타입은 최대 9억 2천여만 원, 59 타입은 15억 2천만 원, 그리고 84 타입은 약 19억 원, 그리고 104 타입은 27억 원, 108 타입 28억 원, 113 타입은 29억 원, 180 타입은 50억 5,500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투자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란치 리버파크는 공정률이 7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후분양을 하는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보다는 입주 기간이 짧다라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입주 날짜로는 모집 공고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25년 4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4년도 8월에서부터 입주까지 대략 6개월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24년도 하반기와 2025년도 상반기에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강동구의 입주 물량을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25년도 1월 달에 굉장히 높은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12,000세대가 2025년도 1월을 기준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단지는 올해 11월부터 입주를 하는 둔촌주공입니다. 11월 12,000여 가구 입주 폭탄 온다. 둔촌주공 입주일자 확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시장에 풀리는 임대 공급 물량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이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동일 매물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세가 약 2,000개, 월세가 약 1,000개, 임대가 대략적으로 3,000개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 내에 임대 공급의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임대 가격에 하방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당첨이 되고 6개월 이내에 지금에 살고 있는 집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거주가 가능하신 분들께서 청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와의 거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략적으로 도보로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도보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즉 이렇게 된다면 84 타입 보다는 59 타입을 통해서 1인 내지 2인 가구를 타겟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천호역과 강동역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잠실에 직장을 둔 분들이라면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1인에서 2인 가구이면서 아직까지 초등학생을 두지 않은 세대에서 청약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